안녕하세요. 저희는 이제 마인드맵으로 끝내는 기출용어 사전과 평가 부분을 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사전과 평가 부분은 문제의 출제가 되기도 하고 되지 않는 그런 영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어떤 용어라고 하는 것의 개념보다는 실제 시험 문제에서는 해석하는 게 더 문제의 빈도가 높지요. 그래서 저희는 말 그대로 기출 용어에 대한 특강 정도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기출 문제를 풀 때에는 선생님들이 상대적인 위치에서 능력 점수 100분이 T점수 혹은 편차라고 하는 것의 위치를 비교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바로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평가라고 하는 것은요. 특히 측정인, 양적인 정보와 사정, 양적인 거, 질적인 거, 이 모든 것들의 수집인 자료에 근거를 해서 가치 판단을 통해 교육적 의사결정을 내리는 과정을 평가라고 저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정은 이거보다는 조금 더 좁은 의미인 양적인 정보, 질적인 정보, 측정은 결국 수치로 표현되어 있는 양적인 정보. 자, 이제 평가의 단계라고 하는 것을 볼 건데요. 자, 선별이라고 하는 것은요. 더 심층적인 평가가 필요한 아동을 식별해내는 과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항상 시험 문제와 연결해서 본다면 위양과 이음도 있지만 위음, 부정적 오류라고 하는 부분이 시험 문제와 관련되어 있기도 했지요. 자, 일단 용어를 보시면 아동이 더 심층적인 평가로 의뢰를 했어요. 이 아이 좀 평가 좀 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이 괜찮아요 라고 표현되는 게 위양이죠. 그래서 특수교육이 필요로 하지 않는 것으로 판별된 경우라고 한다면 위음은요 괜찮아요 라고 했는데 나중에 특수교육이 필요한 아동인 거죠. 그래서 아동이 더 심층적인 평가로 의뢰되지 않았는데 나중에 특수교육이 필요한 아동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래서 문제점으로는 조기에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건데 그 받지 못하는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선별 도구가요. 민감도라고 하는 것도 고려를 해야 되는데요. 선별 도구가 장애를 실제로 가지고 있는 아이를 잘 선별해야 되는 거. 그리고 명확도는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잘 선별해. 즉 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은 아이들도 다 잘 선별을 해야 추후에 이런 위양과 이음이라고 하는 것에 문제가 없겠지요. 자, 그다음에 진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태의 특성과 원인을 파악하는 과정. 이라고 되어 있는데 흔히 이제 용어는 이렇지만 선생님들의 머릿속에서는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장애명을 진단받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적격성이라고도 하고요. 적부성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단계에서는 아동이 특수교육 대상자로 적격한가를 결정하게 되는 건데 선생님들이 이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을 생각하시면 되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을 보면 맞아요. 14조부터가 우리가 의뢰하는 절차가 나오잖아요. 그 의뢰하는 절차를 통해서 우리가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여러 가지 검사를 하고 그리고 특수교육 대상자로 적격한지 적격하지 않은지를 선정하는 것과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잠깐 볼까요? 이제 여기에서는 기본적으로 적격성이라고 하는 것까지만 있지만 장특법과 연계 선생님들을 이제 같이 보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특수교육 대상자로 적격하다라고 해서 선정이 되면요. 여러 학교에 이제 배치를 받을 수 있는데 우리가 제17조를 보면 일반 학교에 일반 학급, 일반 학교에 특수학급, 특수학교에 배치를 받고 배치받은 아이들은 교육 프로그램인 IEP에 따라서 계획을 하면 내가 가르친 대로 잘 진전이 나아가고 있는 건지 최종 목표에 도달했는지 총괄평가라고 하는 것까지 볼 수 있다는 거지요. 자, 그 다음 이제 측정의 기본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선생님들은 이 중에서도 기저점과 최고한계점이 시험 문제 출제가 됐잖아요. 그래서 기저점과 최고한계점에 관련된 개념. 그랬을 때 기저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답을 다 맞힐 것이라고 생각하는 지점이라고 한다면 최고한계점, 최고한계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상은 오답을 보일 것이라고 우리가 지정되는 지점인 거잖아요. 그래서 원전수를 산출하는 것에 관련된 부분이 기출과 연계됐던 15년도 초등이 있으니까요. 그 문제도 같이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은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 중에서도 저희가
발달 점수가 있고 상대적인 위치가 있는데 상대적인 위치인 반드시 사전과 평가에서는 평균이 100, 이 능력 점수 암기. 자, 그래서 흔히 저는 그냥 IQ가 가장 쉬우니까 IQ라고 표현할 건데요. 강론을 보면 능력 점수라고 하는 것과 연계해서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지금 T 점수. T 점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100분위 2, 16, 50, 84, 98. 자, 그 다음에 맞아요. 마지막에 이거 정도는 암기하자. 이거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그냥 선생님들이 봤을 때 편차.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것까지 암기를 선생님들은 다 하셔야 우리가 나오는 검사 도구를 다 해석할 수 있다. 이게 가장 꽃 중의 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관련된 내용들을 저희가 한번 이제 살펴보면요. 아까 봤던 기저점과 최고 한계점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이하의 모든 문항들에는 피검자가 정답을 보일 것이라고 하는 것도 있었고 그 이상의 모든 문항들에는 오답을 보일 것이라고 가정된 거 있다고 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볼까요? 100분위 점수. 한 주어진 집단 내 점수 분포상에서 상대적인 위치를 말하는데요. 대부분 우리가 검사 도구를 해석할 땐 100명 중에 몇 등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자, 표준 점수. 우리가 봤던 정상적인 분포 안에서 표준 점수라고 하는 것은 각 단위가 모두 같은 크기를 나타내는 점수로 전환시킨 거라고 표현하지만 평균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편차라고 하는 걸 우리는 표준 점수라고 하는 걸로 암기하시면 되는 문제. 자, 그 다음 이제 필요한 것만 제가 체크를 해보면요. 이제 배경적인 지식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발달 점수. 아동의 발달 정도를 나타내는 점수래. 그래서 등가 점수라고 하는 거 안에서는 연령 등가, 학년 등가, 학년 점수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특정 원점수를 평균 수행으로 연령으로 표현을 할 거냐, 학년으로 표현을 할 거냐. 그다음에 지수지함수라고 하는 건 추후에 발달률의 추정치를 우리가 알아보는 것으로서 연령 등가가 만약에 발달 연령이면 발달 연령을 분자로 놓고 생활 연령 곱하기 100에서 발달 지수 알 수 있고 만약에 사회 연령이면 생활 연령으로 나눈 후 100을 곱해서 사회 지수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아이가 말 그대로 언어 연령에 관련된 걸 안다면 생활 연령으로 나눠서 언어 지수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 사정 방법의 종류라고 했을 때 기출문제를 보면 기준참조 검사라고 하는 거가 여러 번 이제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규준참조 검사는 규준, 결국 또래와 비교를 아이의 또래들과 상대적인 위치를 비교하는 걸 규준이라고 하고요. 준거참조라고 하는 건 사전에 숙달된 우리가 준거에 맞추어서 아이의 능력을 알아보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지요. 자, 그리고 타당도와 신뢰도를 확보를 해야 되는 건데 사전과 평가에서 타당도는 검사 도구의 적합성 그리고 그 세부적인 내용 안에서도 내용 타당도라고 한다면 검사 문학이 이 검사에 해당하는 그 말 그대로 도구의 내용을 얼마나 대표적으로 알 수가 있는지 이제 알아보는 거가 내용 타당도라고 한다면 준거는 예측, 공인 타당도도 있고요. 뭐 구인 타당도, 구정 타당도라고 하는 것도 있대. 자, 신뢰도는 내가 여러 번 검사를 했을 때 일관된 반응을 나타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검사, 재검사, 동형 검사 등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항상 시험 문제와 연결해서 우리가 볼 때 신뢰도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런 유형이 나오기보다는요. 우리가 진점수를 추정할 때 필요한 부분이 여기에 나와 있죠. 그래서 신뢰 구간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지고 이 신뢰 구간이라고 주어졌을 때 대표적으로 기출문제를 이제 분석을 해보면요. 95%의 신뢰 수준을 통해서 진점수 구간이 설정되어 있지요. 그래서 진점수라고 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 구간이 신뢰 구간이라고 하는 것도 잊지 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면접이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때에는 우리가 흔히 질문지 없이 하는 게 비구조와 질문지는 있지만 융통성 있게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하는 이런 반구조와 질문지 순서대로 물어보는 구조와 면접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교육과정 중심 사정이라고 했을 때
교육과정인 읽고 쓰기 수학을 사전에 설정된 숙달이라고 하는 사전에 우리가 선정한 준거에 의해서 정보 수집하는 거라고 한다면 교육과정 중심 측정이라고 하는 것은 읽고 쓰기 수학이라고 하는 것의 규준의 대안적인 방법이라고 하는 것도 설명을 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쭉 한번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규준 참조 검사 아동의 점수를 규준. 그럼 결국 또래와 상대적인 위치를 비교하는 거. 그리고 준거에 비교하는 거라고 한다는 건 사전에 설정된 준거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타당도라고 했을 때 검사 도구가 측정하고자 하는 능력이나 특성을 실제로 측정하는 정도인데요. 검사 도구의 적합성 정도를 의미하는 게 타당도래. 자, 내용 타당도라고 하는 걸 보면 측정하고자 하는 영역을 검사 문항에 대표하고 있는 정도, 그 다음에 예측 타당도, 예언 타당도라고 하는 건 검사 결과가 미래 행동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자, 공인 타당도라고 하는 것은 검사 결과가 거의 동일한 시기에 실시된 다른 검사와 얼마나 일치하느냐, 일치하지 않느냐. 자, 구인 타당도, 구성 타당도라고 하는 건 검사 도구가 실제로 측정하는 정도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주로 인성이라든지 적성 뭐 등등을 우리가 알아보는 타당도죠. 자, 신뢰도라고 하는 건 일관성 있게 나타나는 정도. 그 중에서도 검사, 재검사, 신뢰도는요. 동일한 검사를 동일한 집단에게 일정 간격을 두고 2번 실시하는 거. 그 다음에 동형 신뢰도라고 하는 것은 두 개, 그럼 A, B라고 하는 동형 검사지를 제작을 하고요. 동일한 집단에게 일정한 간격을 두고 얻는 점수 간의 신뢰도. 자, 반분 신뢰도라고 하는 것은 전체 검사 항목을 반으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분할해서 알아보는 신뢰도. 자, 채점자 간 신뢰도라고 하는 것은요. 두 검사자가 동일 집단의 피검자에게 부여한 점수 간의 상관계수. 그래서 흔히 채점자 간 신뢰도는요. 선생님들이 알고 계신 관찰자 간 일치도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거죠. 자, 측정의 표준 오차. 획득 점수를 가지고 진점수를 추정할 때 생기는 오차의 정도고요. 신뢰 구간,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진점수가 있는 구간이네요. 획득 점수를 중심으로 그 아동의 진점수가 포함되어 있는 범위라고 하는 거 잊지 마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재 충실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중재 충실도라고 했을 때 흔히 앞에서 봤던 이제 기출문제 혹은 선생님들 기출문제를 보면 대부분 내가 중재를 했을 때 중재에 대한 계획대로 한다면 일관적인 혹은 효과적인 결과가 나타나야 되는 것으로 시험 문제에서는 그걸 더 많이 언급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계획한 대로 일관적으로 나타나는지 나타나지 않는지를 중재 충실도와 설명하기도 하고요. 또 개념들을 볼 때는 정확하게 실행되는 정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이 면접이라고 하는 것을 볼 때는요. 면접자와 피면접자 간의 면대면 대화를 통해 일련의 질문에 대한 반응을 기록을 해서 정보를 수집하는 건데요. 자, 비구조화된 면접, 면담이라고 하는 건 특정한 지침 없이 면접자가 많은 재량을 가지고 융통성 있게 질문해 나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반구조화된 면접, 면담이라고 하는 것은요. 미리 준비된 질문 목록을 사용하고 응답 내용에 따라 필요한 추가적인 질문을 하기도 하고 질문 순서를 바꾸도록 하면서 질문해 나가는 것. 자, 구조화 면접, 면담이라고 하는 것은요. 미리 준비된 질문 목록 순서에 따라 정확하게 질문해 나가는 것. 자, 그 다음 교육과정 중심 측정. 그래서 아동에게 가르치는 교육과정, 읽고 쓰기, 수학. 이라고 하는 것의 수행에 대한 자료를 CBM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진전도를 통해 아이의 능력이 어떻게 변화가 되고 있는지를 저희가 알아보는 건데요. 여기에서 나와 있는 내용은 특수교육평가라고 하는 그 강론에서 말하는 순서인 거죠. 그래서 교육과정 중심 측정 단계는 읽고 쓰기 수학 중에서 어떤 걸 측정할 건지 확인을 하고요. 읽기면 읽기에 대한 검사지를 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할 건지 일주일에 2번 할 건지 횟수를 결정하고 우리가 아무런 중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아이에게 읽어보라고 한 후에 가운데 값, 중앙 값을 기초선으로 점수를 결정을 하죠. 그리고 목적을 설정하고 표적선 혹은 목표선을 그립니다. 그리고 중재를 하고 난 후에 아이의 변화가 이런 교육과정 수준의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자료 수집을 하지요. 그래서 자료 수집하고 추후에 해석하는 것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도 기출이 되지 않은 수행사정 뭐 이런 배경 지식으로 본다면 선생님들은 뭐 수행평가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학생 스스로가 자신의 지식이나 기능을 나타낼 수 있도록 산출물을 만들거나 행동으로 나타내거나 답을 작성하도록 하는 거가 있고,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것은 아동의 성취를 평가하기 위해서 작업이나 작품의 수집에 의존하는 것, 결국 선생님들이 뭐 서류철 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백분위는 선생님들이 앞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이 내용은요, 앞에 있는 내용과 연계해서 보시면 되죠. 그래서 앞에 있는 거라고 했을 때는 이 부분, 여기 백분위라고 하는 거 여기 나와 있는 것과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저희가 배웠던 기본 이런 내용들인데, 선생님들이 이제 보시면 이건 도식화밖에 없거든요. 이 도식화밖에 없는 내용은 왜 그러냐? 결국은 다 해석을 하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이 지금 막근기라고 하는 거에 관련된 이 북에서는요, 다 그럼 어떻게 해석하는 것들이 나오냐라고 했을 때 제가 대표적인 거 3가지를 말씀을 드렸거든요. 여기다 빈칸이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이제까지 기출문제를 살펴볼 때는요, 여기 이런 상대적인 위치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에서는 대부분 진점수를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진점수를 물어볼 때는 2가지 방법으로 선생님들이 머릿속에 기억을 해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95%의 신뢰 수준을 많이 물어보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서예요. 첫 번째, 70에서 80 정도의 이하의 신뢰 구간이 나왔다고 가정을 해보면, 뭐 70에서 80에서 진점수가 속해 있을 확률이 95%의 신뢰 수준이다라고 하는 것과 해석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적어도 100번 검사했을 때 95번 정도는 70에서 80 진점수가 속해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진점수를 반드시 선생님들이 신뢰 구간 해석하는 걸 암기하고 계셔야 되고요. 세 번째는 백분위거든요. 백분위에서 이 아이의 능력을 해석을 하래요. 그렇다면 잘 모르면 100명에서 이 아이가 뭐 예를 들어 백분위 9라고 한다면 100명에서 9를 빼면 91등 해서 잘 모르겠으면 등수로 기억하시면 되는 거리고, 만약에 이 아이가 예를 들면 상위 뭐 예를 들어 90점, 백분위가 90 뭐 이렇게 나왔다고 가정해보면 상위 100명 중에 100에서 90 빼면 10등인 거잖아요. 그래서 10등이라고 하는 걸로 표현하는, 이걸 해석하는 걸 잊지 마셔야 이런 뒤에 나오는 검사 도구들의 기본적인 것들은 저희가 다 해석할 수 있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짧게나마 이런 막근기 기출 용어를 저희가 사전과 평가 잠깐 알아봤습니다. 자, 그래서 막근기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